네. 지금 방금 13.5km를 뛰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다가 뭐 하체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뭐 발목이 아프든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돼지라서 아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상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높은 것으로 계속 접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돼지니까 남자로 치면은 체지방률을 15% 이하, 여자는 체지방률을 20% 이하 정도로 낮추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께서 자기는 원래 뚱뚱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허벅지의 한쪽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댓글에 정확하게 어느 부위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바빠서 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자, 멸치인데 달리기를 하면 아파서 자꾸 걷게 된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몸 안쪽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장육부는 단순하게 목부터 이 아랫배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한 번도 살쪄본 적이 없고 멸치란 이야기는 기본적인 소화능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서 이제 살찌기가 너무 쉽죠. 뭐 치킨, 떡, 과자, 과일,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나는 한 번도 살쪄본 적이 없다라는 워딩 자체가 내 소화능이 이렇게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다. 보통이나 보통 이하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아니라도 저녁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안 먹는 거로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1일 의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3시간 동안 몸의 전신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밤에 군대에서 불침번 서거나 아니면 야간 근무 나가면 굉장히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절대적인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수면이 연속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깨다가 다시 자고 깨다가 다시 자고 잤는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뭐 GPT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연속해서 줘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3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돼지든 멸치든 식사 횟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하건 걷기를 하건 해서 다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어떤 부상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내가 자꾸 음식물을 넣어줌으로써 얘네들한테 야 거기 고치지 말고 소화를 시켜라 라고 과도하게 일을 시키니까 소화능도 떨어져서 그닥 원활하지 않은데 자꾸 애들이 쉬다가 다 쉬고 나면 아픈 데를 고치려고 하는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식사 횟수가 혹시 너무 많지 않으신지를 한번 여쭙고 싶고, 현대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기도 식사 횟수로 취급이 됩니다. 우리가 밤에 쭉 자야 하는데 중간에 깨우면 무조건 깬 거죠. 깨우면 깬 거라고요. 똑같이 공복을 연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해서 무릎이 아파요, 허벅지가 아파요 하는 이런 물리적인 통증조차도 요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짚고 싶고, 그 다음에 식사를 1일씩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1일씩 중에 과일이라든지 과일, 떡, 그 다음에 과일, 떡,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단 음식들, 배달 음식들은 다 전부 다 단 거죠. MSG 기반으로 한 음식들이니까요. 이런 질 낮은 음식들을 혹시 내가 먹고 있진 않은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지, 불식간 혹시 먹고 있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를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돼지뿐만 아니라 멸치에게도 동등하게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기를 하면 뭐 다리 어느 쪽이 한쪽이 아프셔서 자꾸 걷게 되더라, 그리고 자기는 살쪄본 적 없다만 알고 있어요. 그 이상에 대한 정보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몸은 8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죠. 다리로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 앞,
오른쪽, 뒤, 왼쪽, 안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를, 저한테 왼쪽 다리를 생각해봐도 똑같이 앞, 뒤, 바깥쪽, 안쪽. 이렇게 8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8가지의 힘이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발달한 아이가 있고 조금 덜 발달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달리기를 한다거나 걷기를 한다거나 또는 스쿼트를 한다거나 이런 종합적으로 이 여덟 아이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되니까 힘이 조금 더 쓰이게 되고 약한 아이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덜 쓰이게 돼요. 그래서 강한 아이는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약한 아이는 덜 사용하게 돼서 얘네들이 쪼그라들게 되죠. 그래서 강한 아이가 됐든 약한 아이가 됐든 거기서 통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일단 지금 아프니까 내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가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괄사나무나 이런 거 없으면 그냥 형광펜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얘는 형광펜이 조금 이렇게 평평한데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있어요. 뭐 볼펜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이런 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요 다나손으로 이게 다리라고 치면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다리라고 치면 앞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안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뒤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바깥쪽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허리가 됐든 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들도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찾아봐서 일단 걔가 강해서 과도하게 사용해서 아프든 아니면 약해서 너무 사용이 안 돼서 아프든 또는 강한 아이와 약한 아이가 아프지 않고 얘네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무리해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약간 뾰족은 아니지만 약간 평평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하는 부분을 살짝 풀어줘서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의 아주 고난이도가 이게 침인 거죠. 근데 침으로 좀 모자라? 그게 약침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맨날 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는 이런 거 약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의원에 안 가도 내가 집에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면은 해소가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식단을 하고 아픈 부위를 물리적으로 풀고 그다음 다시 달려보고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리기를 하든 걷기를 하든 스쿼트를 하든 이런 8가지 방향의 힘이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운동을 하더라도 내 발이 완전하게 발가락들이 완전히 똑같이 생겨갖고 똑같이 지면을 밟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또 골반도 내가 아무리 골반이 완전하게 동일하다 하더라도 아주 섬세하게 보면 0.1도, 0.001도, 0.00001도라도 틀어져 있죠. 그러면 그 틀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운동 때문에 아파지게 돼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8아이들 중에서 내가 제일 강한 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가장 약한 놈을 강화를 해주더라도 결국에 얘네들이 얘네들이 강화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이들이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가 되기 때문에 또 아파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주셔야 해요. 그 부분을 고치는 방법은 그 부분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리긴 하지만 팔이라고 치면은 얘가 아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밴드로 이렇게 반대되는 운동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하면 여기에 요런데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얘만 따로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제가 어깨가 이제 상체 운동이라고 치면 상체 운동을 종합하는 건 오버헤드 프레스죠. 그래서 무거운 오버헤드 프레스를 들고 이렇게 하면 이 상체의 운동과 그 다음에 이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근의 운동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체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 뒤, 오른쪽, 왼쪽 약한 놈이 있고 강한 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리시니까 다리라고 치면 다리를 밴드를 요 발목에다 낀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는 운동을 하면 요 바깥쪽에 안쪽을 사용되니까 얘가 더 아픈지 오른쪽도 발목에 꼈다고 치고 오른쪽을 더 열심히 해보고
왼쪽을 더 열심히 해보면 더 잘 되는 아이가 있고 덜 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앞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해보고 발을 뒤로도 해보면 오른쪽 다리든 왼쪽 다리든 더 잘 되는 아이가 있을 거고 이쪽은 좀 얘는 30번이 되는데 이쪽은 조금 잘 안 되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걔네를 강화시켜주면 되겠다. 또는 이쪽은 너무 잘 되고 이쪽은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역시 이것도 불균형이죠. 그러면 약한 쪽을 더 해주고 그러면 내가 이쪽이 너무 잘 되면 오른쪽 발을 앞으로 하는 게 너무 잘 되면 반대적으로 뒤로 하는 건 약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뒤쪽에 있는 아이도 찾아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운동의 종합적인 거는 인스타그램에 외국 분들이 운동을 잘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엘라스틱 보이 같은 거 있어서 제가 이 영상 댓글에 그 인스타도 남겨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식단. 가장 기본적인 거 다 현대인들의 건강은 다 식단에서 망가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런 통증조차도 기본적인 건 1번은 무조건 식단이다. 그리고 2번이 그 아픈 부분을 풀어주셔야 된다. 물리적으로 풀어주셔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비워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한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좀 강한 아이가 있고 좀 약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걔 약한 아이를 찝어서 걔를 강화시켜 줘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다 여기서 다 돌아가는 것이고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질환도 이렇게 룰아웃을 계속해서 확률적으로 임상적으로 높은 확률인 걸로 계속 걷어내기 시작하면 신압으로 고쳐지게 되고 그 고쳐진 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게 되고 이런 과정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뛰어오면서 이 영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제 씻고 저도 아침에 진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